안녕하세요. 종목 카운슬러 이은혜입니다. 지난주 부진했던 코스피를 보면서 이번 주는 좀 흐름이 달라질까 기대했었는데 오늘 여지없이 또 실망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전차 군단의 부진으로 나흘째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엔달러 환율은 장중에 2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원달러 환율의 상승 부분을 또 상쇄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주도주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종목은 어떠셨나요? 종목에 대한 고민들 저희 카운슬러와 함께 날려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분 전문가 함께 할 텐데요. 오늘은 김석철 전문가와 이재우 전문가 그리고 오정훈 차장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석철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석철입니다. 네,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 간단히 들어볼게요. 네, 최근 장세의 흐름은 제가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수박 장세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겉은 파랗다. 그러니까 그 겉은 파란 그 하락의 흐름을 주도하는 종목이 뭐냐라고 했을 때 딱 두 종목입니다. 삼성전자와 자동차. 이렇게 되는데 사실 삼성전자와 자동차 관련주들이 지금 우리 시장의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데 왜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난 5년간이죠.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5년간 우리나라 증시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가장 주가가 많이 올라온 종목이 뭐냐. 바로 이 종목들이거든요. 그런 측면 속에서 지수가 이제 이들 종목들에 의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지금 여러분들이 역발상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렇다면은 지난 5년간 이명박 정부 5년간 주가가 또 올라가지 않고 지수는 2000포인트 내외, 1900포인트 내외지만은 올라가지 않았던 종목들이 뭐였느냐라고 했을 때 그런 종목들이 지금 같이 밀리고 있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이런 그 조정장에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같이 밀리는 그런 그동안에 소외받았던 종목군들은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은 지수의 흐름을 보면은 답답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있는 시세의 흐름을 보면은 분명히 기회의 종목들은 있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실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빨갛게 익어있는 알맹이가 될 만한 종목들 어떤 게 있는지 잘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우 전문가님, 오늘 방산주들이 급등을 했는데요. 대북 리스크 시장 영향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시장이 어려울수록 그 영향력은 좀 더,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사실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그렇게 봐야겠죠. 종목별로, 일단 급등하는 흐름들이, 이런 좀 어려운 장세 속에서 좀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 전체적으로 많은 종목들이 거래소나 코스닥이나 좀 이제 장중에 상승하다가 되밀리고 하는 흐름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단기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테마성 섹터로 좀 매수가 몰리는 그런 흐름들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방산주들의 흐름은 여러분도 과거에도 경험해 보셨다시피 물론 크게 상승하고 크게 급등하는 연속 상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이 하락 흐름들 분위기가 좀 어느 정도 진정된다고 하면은 급등하는 흐름에서 급락하는 흐름으로 돌변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너무 무리한 매매는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이쪽으로 눈길이 가게 되고 하는 흐름인데 이런 흐름들은 그렇게 길게 갈 거라고 그렇게 판단되지는 않는다 그렇게 보고요. 오히려 지금은 이 방산주 같은 단기적인 어떤 대북과 관련 리스크 관련해서 급등한 종목군들은 급등하되 추격하는 것이 아니고 여타 그동안에 실적 대비 과도하게 빠졌던 종목군들을 천천히 한번 저가 저울질하는 쪽 매매 패턴이 좀 더 안정적이지 않겠나 그런 흐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정훈 차장님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기술적인 흐름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도 이제 4일 연속 이제 음봉이 나오고, 비록 이제 아래 꼬리를 달긴 했지만, 사실 최근 어떤 글로벌 증시와의 어떤 역차별화가 굉장히 심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2000선에서의 어떤 안정적인 지지가 나와야 될 부분에서 그 부분이 어떤 매물로 나오고, 지금 이제 저항으로 이제 간 상태에서,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한 1920선 포인트에서 이제 지지가 나와야 되는 그런 자리가 좀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이나 절대적인 이제 양봉의 모습이 나오는 또 거래량도 이제 좀 수반이 되는 그런 봉의 흐름이 나오고 나서 좀 매매에 임하시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고 좀 안정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950선을 내주면서 다음 지지선으로 1920선 정도 또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자, 내일은 좀 힘을 내주기를 기대하면서 종목 카운슬러의 참여 방법 만나보시겠습니다.
시청자가 직접 참여하는 쌍방향 종목 진단 프로그램 종목 카운슬러의 손쉬운 참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토마토TV 홈페이지를 통한 참여. 인터넷 홈페이지 tv.itomato.com에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참여 게시판을 클릭하신 후 자유롭게 이야기 나눠주세요. 궁금한 종목이 있으면 종목 아자아자에 올려주세요. 두 번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TV 종목 카운슬러를 통한 참여.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은 후 종목 진단에 대한 글을 올려주세요. 세 번째, IPTV 양방향 서비스를 이용한 실시간 종목 진단. TV를 보며 궁금한 종목이 있다면 바로바로 상담 신청해주세요. 네 번째, 휴대전화에 문자를 이용하는 방법. 휴대전화를 열고 문자를 쓰신 후 샵 2828번으로 보내주세요. 다섯 번째, 전화 접수로 직접 토마토TV에 전화하는 방법. 전화기를 들고 02-2128-3388번을 누른 후 종목 고민을 말씀해주세요. 여섯 번째, 게시판에 올린 내 종목 실시간으로 진단받기 어려우시죠? 종목 메이데이 서비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게시판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을 올려주시면 이토마토 전문가가 여러분의 종목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토마토TV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종목명을 검색해보세요. 종목 진단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은 전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월요일장인데 오늘 좀 힘이 나셨나요? 힘이 빠지셨나요? 힘이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때문이겠죠? 네. 오늘 손실나고 있는 종목이 고민이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한국항공우주입니다. 네, 매수가 비중 들어볼게요. 매수가 35,000원, 네. 비중은 90%입니다. 네, 비중도 90% 많으시고, 매수가가 35,000원이면 뭐 적어도 1년 이상 들고 계셨던 건가요? 원래는 4만 원 라인에서 매수를 했는데 네. 좀 물타기를 해서 35,000원 라인까지. 그러셨군요. 네, 오랫동안 갖고 계셨는데 어떤 점이 제일 답답하세요? 이 종목이 앞으로 매수가까지 올는지 그리고 또 성장성은 어떤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성장성 그리고 매수가까지는 도달할지 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종목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입니다. 매수가 나눠서 매수하셨는데요. 평균 단가는 35,000원, 비중 90%로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종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0.2% 소폭 올라서 25,050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수하신 가격보다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이 종목은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STX 페노션 등 이 M&A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올해 들어서 많이 올랐는데요. 하지만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이것이 좀 무산이 되면서 이슈 자체가 많이 시장에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떠한 이슈들에 주목을 해보는 게 좋을지 이재우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세요. 네, 한국항공우주 뭐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사실은 뭐 작년도 같은 경우는 뭐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이 M&A 관련 기대감이 뭐 이 종목 주가를 좀, 뭐 거의 뭐 2만 원대 후반, 3만 원 근처까지 한번 뭐 붙들어 놨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하반기에 그 연말에 이제 이것이 이제 무산되면서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보였고요. 뭐 지금 25,000원 깼다가 최근에 다시 복원력을 보여주는 뭐 그런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뭐 언젠간 또 다시 M&A에 대한 얘기가 또 다시 나오겠죠. 그러나 그러기까지는 좀 시간은 걸릴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한국항공우주의 어떤 뭐 실적 성장 그 부분들은 실적 대비 사실 시총을 따진다라고 하면은 뭐 저평가인 종목은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어떤 모멘텀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는 뭐 쪽인데, 일단 나로 발사를 다시 30일 이후에, 그러니까 이번 달 30일부터 다음 달 8일 사이에 재추진한다라는 그 뉴스 이벤트가 좀 있습니다. 이것이 성공할 경우에는 단기적인 모멘텀은 충분히 발동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은 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현재 자리에서 일단 한국항공우주가 나로 발사에 대한 어떤 뭐 기대감으로 막 강하게 반발하는 그런 흐름들은 아니고 굉장히 또 그 M&A 실패에 따른 매물들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는 뭐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제가 봤을
같은 여기서 뭐 단기적으로 접근할 부분들은 아니고 매수가가 높으시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보유하는 쪽으로 가져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뭐 싶은데 비중으로 90%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뭐 20, 30% 정도라고 한다면 한국항공우주는 저는 뭐 M&A 이슈 차후에 충분히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국항공우주는 실적 부분은 시총 대비는 부진합니다만은 독보적인 어떤 뭐 그 지위라든가 기술력을 감안한다고 하면 뭐 충분히 그 중장기적인 상승 흐름들은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90%씩 담고 가기에는 답답합니다. 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비중 좀 축소하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단기로는 지금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의 움직임 본다 하더라도 수급적인 측면에서 뭐 이렇다 할 그 변화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매도 플레이, 네,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조금 이제 좀 그 답답한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종목에 대해서 너무 그 단기적으로 기대감을 가지시지 말고 어느 정도 반발이 진행된다라고 하면 좀 이제 비중 축소해서 가볍게 만든 다음에 보유하는 전략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리는 상당히 가격 메리트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굳이 현재 자리에서 시장이 흔들린다고 해서 크게 빠지거나 그럴 부분은 아니고 올라갈 때 언제쯤 올라가느냐, 얼마나 강도 있게 올라가느냐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M&A 이슈는 언제든지 다시 부각될 수는 있겠다. 하지만 비중이 좀 많기 때문에 반등 시에 비중을 줄이자는 의견 주셨는데요. 자, 다음은 기본적인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말에도 418억 원 규모의 무인 항공기 수주 소식 등이 들려왔었는데요. 또 시청자님께서 성장성은 있나요? 라고 궁금해 하셨어요. 김석철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네, 성장성이야 있죠. 업황을 보면은 뭐 성장성이야 있는데 그 성장성이라는 부분들이 막연한 성장성이냐 아니면은 그 회사의 실질적인 실적과 그다음에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성장성이냐 이제 이걸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 속에서는 좀 미흡하지 않나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군수용과 민수용 쪽에 그 항공기를 개발하고 제작하고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내 뭐 유일한 회사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뭐 이 회사의 실적은 뭐 매출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비교적 탄탄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분들의 경우는 매매를 해도 되는 종목인데 다만 우리 시청자분께서 그러니까 한국항공우주라는 안정적인 종목을 어느 시점에 매매를 했느냐, 투자를 했느냐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항공우주의 경우에는요, 뭐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그 향후 성장성 부분 속에서는 분명히 현재 구간 속에서는 매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제 주가를 대응을 한다라는 측면 속에서는 과연 내가 산 가격이 어느 시점이었냐라는 점에서 그 부분이 좀 못내 아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최근에 뭐 실적 같은 경우도 보면은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 회사의 특징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어떤 폭발적인 성장성 이런 부분이 당장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런 흐름 속에서 실적 부분들이 현재 흐름 속에서 주가에 큰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모습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중요한 것은 현재 주가 수준이 과연 저평가 국면이냐 아니면은 아직까지 더 빠질 자리가 있느냐라는 점인데 큰 틀에서 놓고 보면 일단은 중기적으로는 저평가 구간에 진입되어 있다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여기서 못내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아까 앵커께서 질문을 했을 때 첫 번째는 4만 원대 매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단가를 이제 물타기를 해서 낮춘 게 3만 5천이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현재 주가가 2만 5천 원이거든요. 그런데 4만 원에 처음 샀던 주식을 그나마 물타기를 해서 90%를 물량을 늘려놨는데 평균 단가가 3만 5천 원이다. 이거는 물타기를 한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불필요한 투자를 더 한 것으로 정리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물타기라는 용어는 거기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점.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항상 그렇습니다. 고점의 물량을 잡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팔아야 될 자리에서 오히려 물량을 더 늘리시거든요. 그게 이제 나중에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주가가 3만 5천 원짜리 평균 주가에서 지금 현재 2만 5천이 되니까 물량은 아까 이제 우리 뭐 이재호 전문가가 얘기했지만은 한 20, 30% 정도만 물량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겠지만 지금 우리 시청자분의 경우는 좀 자산의 90% 정도를 투자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도 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 부분들은 우리 시청자분께서 좀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현재 시점에서의 대응 전략이라는 부분들은요. 이건 무조건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요, 올해 상반기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저는 M&A 테마라고 봅니다. 왜 M&A 테마가 되느냐 하면은 경기가 중기적인 하락 국면 속에서 경기가 올 저는 상반기에 경기 저점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경기가 저점을 통과하는 시점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동안에 경기 호황 국면 속에서 돈을 많이 벌었던 기업들이 새로운 신규 투자를 하겠죠. 신규 투자를 하는 측면 속에서는 물론 이제 새롭게 이제 신규 투자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기존에 있는 회사들을 인수를 해서 투자를 하는 그 방법이 더 빠를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하락 국면 이후에 바닥을 찍는 그런 얘기가 나올 때는 M&A 시장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 속에서 작년에 이제 그 한국항공우주의 경우는 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대한항공 이쪽에서 이제 매수 의사를 보였다가 이제 한쪽이 나감에 따라서 매수세가 이제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을 보이면서 M&A 시장에 나왔지만은 지금 아직까지 매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이 이슈 그리고 이 한국항공우주의 시세 흐름을 올릴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그 M&A 모멘텀은 분명히 올 상반기에 또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에서 그 부분들을 염두에 둔 중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요, 상승 모멘텀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올라가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하지만은 이 회사의 경우는 기본적인 가치 그리고 현재 주가 수준이 최근 1, 2년 내 저점 수준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기적인 관점 속에서의 홀딩은 유효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성철 전문가님도 비슷한 얘기 해주셨어요. M&A 이야기 언제든 다시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저평가 구간에 좀 진입한 것 같다. 시청자님께서도 내가 너무 빨리 물타기를 했나 좀 아쉬워하실 것 같은데요. 차트 분석 통해서 또 어떤 전략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말부터 본입찰 이야기 나오면서 좀 오르다가요. 이것이 무산되면서 줄줄 밀리고 있습니다. 차트를 어떻게 보는 게 좋을지 오정훈 차장님께서 도와주세요. 네,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차트가 계속 이제 흘러내리고 있고 아무런 뭐 특색 없는 의미 없는 좀 시간이 이제 흘러가고 있는데요. 지금 차트 보시면은 계속 뭐 횡보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사실 차트 분석보다는 어떤 이슈 분석이 더 중요한데요. 여기서 만약에 뭐 M&A가 뭐 제 이슈가 되고 어떤 테마를 받는다면은 차트는 언제든지 상승할 수 있는 차트로 전환하지만 지금 당장은 좀 그런 이슈들이 없고 아무도 별로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갖다 보니까 거래량도 부진하고 상대적으로 뭐 많이 밀리면은 조금 올라가고 또 위에 매물 부딪히면은 다시 하락하는 그런 좀 지루한 그 차트가 연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좀 길게 놓고 본다고 하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 뭐 24,500원 정도의 뭐 전저점 근처만을 그냥 박스권 하단으로 해가지고 일단 유진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뭐 큰 이슈가 없는 한은 뭐 이 정도 선에서 뭐 박스권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좀 이슈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여기서 만약에 좀 크게 움직임이 생기시려면은 어떤 강한 거래량이 수반되는 강한 어떤 뭐 핵심적인 뭐 차트가 나와야 되는데 당분간은 그렇게 보여지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 하나하나에 너무 신경 쓰기보다는 좀 어떤 M&A 이슈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식을 좀 많이 이제 접하시고 조금은 더 지루하게 횡보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 차트입니다. 조금은 지루한 시간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조금 더 참아야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시청자님, 네, 그래도 M&A 이슈 좀 기대하시면서 계속 보유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세 분의 목표가 손절가 화면 통해서 정리해 드릴 텐데요. 혹시 그 전에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목표가까지 달성할 수는 있나요? 처음에 문의하셨던 매수가까지 도달할지 그 부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오정훈 차장님, 35,000원까지는 좀 많이 걸릴까요? 35,000원까지 뭐 갈 수도 있겠죠. 갈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시간은 굉장히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대한항공이나 뭐 현대중공업이나 어떤 부분에서 갑자기 이제 뭐 M&A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단숨에 갈 수 있는 가격일 수도 있지만 지금 그 기업들이 뭐 M&A를 하기에는 좀 약간 버겁고 지금 경기도 안 좋은 상황에서 한국항공우주를 가져가려고 서로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또 작년에 유찰이 된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는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너무 하늘에서 뭐 감 떨어지기만을 바라는 좀 그런 심정으로 기다리시면은 오히려 더 답답하고 지루하실 것 같아가지고 좀 그렇게 무조건 가니까 언젠간 가니까 무조건 기다리세요 이렇게 얘기하기는 저는 좀 솔직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좀 여차하면은 좀 비중을 줄여 나가시면서 현금을 가지시고 재투자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수급도 좀 부족하다 보니까 비중을 약간 줄이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가 세 분의 목표가 손절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 살펴봤습니다. 먼저 김석철 전문가 투자 의견 보유입니다. 목표가는 27,000원, 손절가 없습니다. 이재우 전문가 보유 의견인데요. 목표가 3만 원입니다. 손절가는 24,000원. 오정훈 차장 매도 의견 좋습니다. 목표가는 26,000원, 손절가 24,000원을 제시했습니다. 네, 게시판에도 많은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네요. 휴대전화 뒷번호 1070님께서 OCI 머티리얼즈를 보유 중이시군요. 37,700원에 30% 비중입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오정훈 차장님께서 도와주실까요? 네, OCI 머티리얼즈 37,700원이면은 뭐 그렇게 높은 가격에 사신 건 아니신데요. 오늘 뭐 35,750원이었는데요. 어떤 태양광 업체 뭐 최근에 조금 오르다 뭐 다시 이제 조정을 받는 모양인데요. 지금 OCI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뭐 태양광 부분하고 뭐 2차 전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겹쳐져 있는데요. 결국은 일단 뭐 폴리실리콘 가격이나 이런 쪽이 이제 회복이 돼야 되는데 다시 뭐 경기가 이제 좀 침체 분위기로 돌아서면서 경기에 너무 민감하게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시장을 이끌 만한 주도주가 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지금은 조금 약간 꺾여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워낙 시장의 주도주가 이제 빨리빨리 바뀌다 보니까, 올해 들어가가지고 연초에 뭐 OCI가 이제 좀 작년 말부터 해서 이끌었던 그런 장세가 지금 같이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OCI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게 사신 가격이 비싸지가 않습니다. 비싸지가 않고 37,700원이면은 아마 요 전고점 뚫고 간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또 시장에서 이슈가 많이 되다 보니까 플래시동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좀 사신 것 같은데, 그 정도 가격은 충분히 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정도 가격은 충분히 보여지지만, 많이 빠져서 더 이상 하락할 데가 없어가지고 오른 거지, 정말 이제 이 종목이, 이 업황이 이제부터 정말 개선이 돼가지고 실적으로 가셔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오른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정고점에 대한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4만 원 정도 되시면은 일단 비중 줄이시고요. 그 다음에 뭐 한 4만 3천 원, 4만 4천 원 정도에서는 나머지도 좀 털고 오시는 전략이 좀 낫지 않나 좀 싶고요. 역시 지금은 아무래도 많이 밀리고 또 적당히 오르면은 파는 그런 박스권 전략만이 좀 유효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일부 매매를 하시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만 원 정도에서 비중 축소 의견이었는데요. 1070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시간 전화 받아볼 텐데요. 02-325-8200번으로 연락하시면요.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알아볼까요? 예, 저 STI라고요. STI요? 코스닥 종목입니다. 네, 코스닥 예. 소형주네요. 매수가 네. 비중은요? 매수가 2,700원이고요. 네. 비중이 한 40% 정도 됩니다. 네. 디스플레이 장비 납품하는 회사인 것 같은데 어떻게 매수하시게 네. 되셨나요? 그 연초에 미국의 라스베이거스인가? 거기에서 CS 네. 전람회가 있었죠. 네. 거기에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를 이번에 선보인 것 같은데, 네. 거기에 좀 관련된 특허도 있고 해서요. 그래서 지금 저도 뭐 차트를 이렇게 봤는데, 네. 나름대로 상승세를 보이는 시점에 들어갔는데 연 며칠간 지금 계속 떨어지네요. 네, 그래서 좀 걱정을 하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정리해보고요.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STI입니다. 매수가 비중 다시 한번 볼게요. 2,700원에 40% 담고 계십니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관련주로 접근하셨다고 했는데요. 세 분 가운데 어떤 분의 진단 듣고 싶으세요? 예, 김석철 전문가님요. 네, 김석철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나름대로는 연구도 많이 하시고 들어가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손해를 보셔서 참 안타까운데, 근데 최근에 빠진 거는 사실은 그래요. 뭐냐면은 뭐 STI만 빠진 게 아니라 최근에 전체적으로 중소형 코스닥 종목들이 사실 다 빠졌거든요. 다 빠졌기 때문에 최근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정도 저는 주가는 회복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 게 뭐냐면은 우리 시청자분께서 지금 정확하게 매수한 날이 언제이십니까? 1월 초거든요. 1월 초요.
그러니까 예. 한참 막 시세가 올라올 때 그때 이제 매입을 하셨네요. 그죠? 예. 예, 그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정보도 뭐 이렇게 탐방을 해보고요. 예, 예, 예. 뭐 그래서 그 관련 회사에 그 뭐 주담하고 통화를 해보면 또 뭐 플렉시블과 관련돼서 뭐 장비도 뭐 좀 부분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다 이런 정보도 있고 그래서요. 그 주담이 우리 시청자님하고 통화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런지 무슨 얘기냐면은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기업에 대한 뭐 저도 사실 과거 증권회사 다닐 때 한 200개, 300개가 되는 회사를 저도 탐방을 해봤는데 중요한 것은 그 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특히 최근 같은 장세들은 사실 수급의 흐름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사실은 그 기업에 대해서 향후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서 그 주식을 투자하는 게 정석적인 플레이가 맞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증시는 그런 부분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수급의 흐름이라든지 차트의 흐름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측면 속에서 약간 아쉬움이 남는다. 무슨 얘기냐면요. 사실 우리 시청자분께서 매수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한번 튀었어요. 한 10% 정도 단기적으로 10% 가까이 수익이 났어요. 그죠? 네? 예. 1월 21일 날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 보시면은 차트를 좀 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은 이 STI의 최근의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 이게 중기 이제 그 주봉 캔들이거든요. 주봉 캔들로 보면은 저는 그래요. 주식이라는 게 항상 우리가 예측하는 게 아니라 대응하는 영역이라고 보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주봉 캔들상 최근에 고점대가 거의 2,900원, 3,000원 가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사실 2,700원대면은 올라가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그다지 잘못된 매수는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일정 정도 이 주식의 경우는 그동안에 그 한 1년 평균 주가 흐름을 보면은 2,900원 그 자리가 계속해서 저항자리였다라는 점을 이전에 차트의 흐름을 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뭐냐면 이 회사는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이걸 돌파할 거야 라는 예측을 하시면서 여기에서 일정 정도 크게 흔들리는 자리. 그러니까 1월 21일 날이죠. 1월 21일 날 시세가 한번 크게 나갔다가 거기서 위에 꼬리를 줬는데 거기서 매도 대응을 안 하시고 가져가신 결과 수익난 종목을 지금 손실이 지금 크게 확대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기본적 분석에 의해서 그 주식 투자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우리가 대응이라는 측면 속에서는 일정 정도 시세가 그동안에 지내왔던 길 그리고 시세의 저항 가격이 어딨냐 이걸 보면서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 뭐냐면은요. 이제 아쉬운 게 저는 그거예요.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시세 흐름을 보면은 중기 주봉 캔들을 보면은 분명히 박스권 상단 부분까지 왔는데 거기서 좀 약간 욕심을 부리지 않았느냐라는 점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뭐냐면 다른 거 없습니다. 최근에 3일 동안 주가가 밀리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3일 동안 상당히 급락을 했는데 저는 이 흐름은 분명히 회복될 거라고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냐면은요. 최근에 주가가 밀리면서 이게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밀린 자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최근에 급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보면은 지난 금요일 날 7만 주,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6만 주, 그 다음에 목요일 날 같은 경우에도 지금 6만 주기 때문에 요거는요,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의 심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강력한 매수세는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주중반 코스에서는 코스닥의 웬만한 종목들은 전부 다 반등 들어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거래량이 없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오히려 쉽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2,900원대에서 지금 그 전체적인 그 고점을 형성한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거는 들고 가는 관점보다는 지금은 기술적인 대응을 해주는 게 맞다라는 관점이라서 이번에 반등의 목표치는요 대체적으로 단기 이동 평균선짜리 한 2,700원짜리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께서 매수한 가격 근처까지 2,700원까지 여기서 리바운드의 흐름이 들어오면은 거기서는 일단 작전상 후퇴하고 매도로 나오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TI 진단 들어봤습니다. 시청자님 꼭 좋은 성과 내셨으면 좋겠네요. 종목 카운슬러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2부에서도 진단 이어지는데요. 전화가 좀 몰리고 있다고 하네요. 게시판 이용하시면 더 빠르실 것 같습니다. 토마토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에 종목에 대한 내용들 많이 남겨주세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